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심층 분석, 여론고수 진행을 맡고 있는 배종찬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참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방송 보시면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친구분들께도 이거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어. 내가 링크 보낼 테니까 이거 좀 구독 좀 해줘. 이거 배종찬 소장이 말이야. 그 홍영림 기자랑 두 사람이 통통한데 이거 참 귀엽고 잘해. 여러분 꼭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 기자님,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뜨거운 관심사가 된 것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여론조사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 대체로 이제 이 여론조사 이미 한 3, 4개월부터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부각되기도 했고, 자, 이 가운데 최근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 당대표 관련해서 제일 관심사가 된 게 전당대 룰입니다. 자, 7대3 당원 7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당원 100%로 가야 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100%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홍 기자님, 국민 여론조사가 당대표를 뽑는데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예.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원칙,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여론조사를 당대표 경선이나 아니면은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대선 후보까지도 아니면은 그 후보 간 단일화나 저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 여론조사 쓰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왜요? 왜 반대하냐? 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케이스테 리서치에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유력 조사회사들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여론조사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정답인 그렇습니까? 거예요. 예. 네. 왜 그러냐? 그래봤자 이 여론조사 쓰네 만에 갖고 이게 맨 처음에 여론조사가 도입이 된 게 이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2002년부터 시작을 했고 정당에서 어떤 당대표 경선과 같은 절차에서 도입이 된 게 2004년 한나라당이 처음이에요. 그때 이제 경선 여론조사.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이 완전히 이제 폭망하면서 그렇죠. 차떼기 정당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박근혜 대표가 돼서 천막 당사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게 이제 당신만 갖고는 안 되겠다. 민심을 많이 이제 좀 끌어들여 민심은 천심이다. 반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5대5로 이제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18년이 지났는데 18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 경선할 때마다 대선 후보 선출할 때마다 후보 단일화 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몇 프로를 쓰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적합도로 물어보느냐 경쟁력으로 물어보느냐 또 연속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또 많으냐 또 집전화 비율을 몇 프로로 하느냐 유선전화를 무선전화 몇 프로 할 때마다 싸웠어요. 어느 회사다 맡기느냐 어디 회사에다 맡기느냐 어디를 배제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여론조사 불신이 커졌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어떻게 적합도니 뭐니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또 역선택 조항을 넣냐 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메이저 조사회사들, K스탯을 비롯한 메이저 조사회사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까짓 전당대회 여론조사 한두 건 해갖고 큰 돈 버는 것도 아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마이너 조사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사회사가 우죽순으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회사들이
일종의 떴다방처럼 생긴 떴다방처럼 이유네요. 생기면서 그 네.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게 지금 90개가 넘는데 90개가 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메이저 회사 입장에서는 예. 별로 반가울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어찌 됐든 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누구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저는 정치적인 행위를 여론조사로 대신하는 것은 반대한다. 아니 그래도 그동안 뭐 민심도 필요한 거 아니냐. 경선 여론조사도 당의 중지를 모아서 여론조사를 또 포함했었던 거 아니고 그만큼 또 필요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네. 뭐냐면 그 민심도 필요하다. 그래서 민심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저희 당원만으로는 예.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 안목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 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간 네. 대표원 내지는 뭐 대선 후보로 나서서 네.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예. 우리 당원만 갖고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뭐 30% 몇십 프로 뭐 예. 이러면서 그걸 반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 정치를 좀 포기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 기자님 그러면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오히려 당원들로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 더 정체성에도 맞다.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여론조사의 이 당원들의 투표 성격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요,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예. 그 일반 뭐 얼마죠? 저기 뭐 당비 뭐 얼마 네네. 조금이라도 내는 분들 뭐까지 합치면 예.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해요. 그렇습니까? 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예. 1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아. 근데 아까 처음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 한나라당이 처음 도입할 때는 예. 진짜 몇만 명 되지도 않았어요. 아. 그때랑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을 할 때 예.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여론조사 그렇죠. 없지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또 이게 다른 거네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해서 뭐 일반 국민이나 뭐 예. 당원이나 뭐 그 대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걸 참여를 시키잖아요. 등록을 하잖아요. 휴대폰 예. 통해서 등록하는데 그게 거의 뭐 수십만 명에 육박을 하잖아요. 민심을 강조하는 민주당도 국민 여론조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을 한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참여할 예. 수도 있어요. 참여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귀찮아서 그거 자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해갖고 뭐 하고 나중에 예. 투표하고 그렇게 거의 많지 않다. 영향을 별로 안 준다. 근데 전화 여론조사는 억지로라도 이제 예. 그 중도층이나 이제 반대층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랑 또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이제 이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갈수록 이제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네. 지지자의 진영 갈등, 그렇죠. 그 대결 양극화가 구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으로 돌아서 보면 예. 지금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사실 그 이쪽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정체성이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를 더 많이 받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니냐 그죠? 이게 MBS 조사 최근 거 보면 네. 그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자한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에서 10%인데 네. 전체적으로 10%인데 네.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43%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1, 2%도 안 돼요. 아. 다 합쳐봤자 저는 10%도 안 되는 예.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게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특정 정당에서 나오면 네. 역선택이 없으면은 이쪽 사람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대쪽 사람들이. 그래서 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김기현 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왜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축구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예. 왜 일본 사람이 한 30% 와갖고서는 그 국가대표 선발에 이게 참여를 하느냐? 그럼 일본 사람들이 축구 못하는 사람을 선수로 뽑을 거 아니냐? 한국 선수를 뽑는데 일본의 나카다 선수가 와서 선발했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유승민 그
의원 전 의원 측에서는 예. 아니 축구하려고 이미 축구장에 딱 시작이 됐는데 들어섰는데 골대를 옮겼다. 골대를 왜 옮기고 있느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서로 얘기를 이게 뭐 하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이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네. 이쪽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일반 반장 뽑는데 왜 3반 애들이 와갖고서는 반장 선거에 왜 그걸 하느냐. 홍 기자님, 그러면은 이 정도로 명쾌하게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당원 100%가 필요하다라는 이론적 근거와 또 논리를 가지고 있는 홍 기자님에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연락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정 위원장님도 뭐 다 알고 있겠죠. 뭐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잘 모르세요, 서로? 알아요, 알아. 참, 진짜. 네. 이러니 대한민국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대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